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트윗이나 외신, 내신 기사를 두루두루 이제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확실히 임팩트 있는 뉴스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거대한 어떤 부정적인 뉴스, 아니면 긍정적인 뉴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댓글 적어주신 거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트윗상에 나온 것 중에 그래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이번 영상엔 담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파워 레저를 비롯해서 몇 개 증권이라고 규정된 그런 코인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업빗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술렁술렁 거리는데, 저희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XRP가 증권이다, 상품이다, 이런 어떤 이런 모호함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계속 질질 끌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오히려 증권이다라고 규정 내리면 오히려 거기서부터 일이 술술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는 불확실성, 모호함이 더 시장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자, 근데 웃긴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8월 중순부터 빗썸 거래소와 국민은행 내지 국민증권, 삼성증권이 연동된다, 이 뜻하는 바를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당장 그냥 코인이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왜 파워레저라든가 8개 코인을 증권으로 그렇게 갑자기 발언을 했을까? 그리고 갑자기 왜 한국의 거래소와 왜 이런 증권사들은 갑자기 이런 얘기들을 할까? 증권이라고 규정 내렸으면 증권시장에서 통용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다 저렇다 혼란한 상황은 분명히 있겠죠. 카오스 상황은 분명히 단기간에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가는 과정 중에 저는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지금 독일 얘긴데 독일의 연료비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등을 또 하고 있냐?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이 지금 나와 있는 지표가 블룸버그 통신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얘기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러시아에서 가즈프롬 가스관을 40%만 오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유로존이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서 라인강의 수위가 일정 수위까지 올라가야 바지선이 내륙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지선이 이동을 못해요. 바지선이 이동을 못하면 연료 이동할 때 코스트가 올라가죠. 당연히. 예, 수송을 할 때 기차를 움직일래도 거기에 연료가 들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탱크로리로 운반할래도 거기에 연료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코스트가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아마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냐면, 곧 독일이나 유럽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근데 이거는 밑에 다른 분이 이제 댓글 다신 거거든요. 프랑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 상황이야. 비가 전혀 없어요. 제한된 원자력 생산량. 그러니까 원전 가동했던 거를 원전을 중지를 시켰을 거예요.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핵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와중에 가스관이 잠겨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석탄을 떼죠. 석탄을 뗀 데다가 지금 급작스럽게 원전을 다시 재생산해서 가동시키려고 하니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형국이라는 거죠. 유로존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정치인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시나리오를, 복잡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으로 다른 영상을 하나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힘을 빼는 영상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 장세가
뭐 썩 뭐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볼 만한 어떤 그런 게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GDP 그로스율 2000년대부터 2023년까지 마이너스 4.6에서 2.9% 좋아졌다가 지금 현재 1.4%, 내년에 1.3%. 근데 인플레이션율은 0.4에다가 3.2에다가 지금 7.9%. 그러니까 작년 같을 때는 GDP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이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이럴 때는 그냥 통화량을 줄이면 돼요.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가라앉고 그러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데 GDP는 급격하게 반토막이 나버렸죠. 작년 대비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알면서도 억지스런 주장이고 사실은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전에 이제 뭐 일본을 리세션 시켰다 아니면 뭐 중국을 리세션 시켜서 뭐 망하게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국민을 전 세계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을 리세션 시키는 거예요. 그냥 양털깎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의도적으로 사실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채를 많이 지게 해서 자산을 사게, 매수하게 만들어 놓고 이 상황에서 자, 직업을 잃은 사람도 많고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사업하는 사람이 순이익률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재 와중에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산을 내놓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채 등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재정 상태는, 안 좋게 변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냥 노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프레임이죠,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뭐 이거를 납득하실 분도 있고, 납득 못 하실 분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건 그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해가지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는데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들은 또 버티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헐값에 쓸어 담기를 바랄 뿐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번째 이벤트 거리죠. 지금 우크라이나 이후에 우크라이나도 이제 지금 현재 봉합이 안 돼 있는 현재 상황인데 타이완이 뭐 미국의 일부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중국의 영토다라고 중국의 이 왕이 외무장관이죠. 이분이 이렇게 또 직접 대놓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가고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과연 직접적으로 대놓고 항공모함을 보내서 전면전을 시행을 할지 트윗을 보다가 이 만화를 누가 올렸더라고요. 이 만화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의자에 앉아요. 이게 이렇게 딱 잠기고 여기에 3D 프린팅이 찍혀요. 3D 프린팅이 찍히는데 이 프린팅이 끝나면 여기에 이제 마크가 생겨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코비드19가 다시 이제 변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다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지금 휴가 시즌이 끝나지 않은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글로벌리스트란 사람들은 대중들을 통제하거나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런 방법을 추구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있는 기술이에요. 이게 공상과학 만화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3D 스마트 프린팅 기술이 실제로 존재를 해요. 여기에 이제 개인의 어떤 뭐 신상 정보나 금융 계좌 정보나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마트에 가면 포스기로 이것도 이제 QR코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로 이제 결제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다라고 이제 보실 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그 이후에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이제 엔트풀 대표래요. 여기 사진의 주인공이 레온 류라는 사람인데 뭐 베리 실버트가 어저께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얘기를 이제 얘기하니까 전적으로 동의한다. ETC는 원래 체인이고
이더리움 포우채굴자의 목적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머지가 나와서 한동안 아마 혼란한 상황이 엄청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 이더리움 W에 관해서 그리고 ETC에 관해서 아마 엄청나게,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듯이 머지가 떨어지면 내가 예측한 날짜에 정확히 폭등을 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안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반감기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영상은 투자에 대한 참고용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투자는 자신의 소신과 판단이 최후의 결정입니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제가 제 밑에 글 보면 확신하실 때만 여윳돈만 투자해라, 이런 말도 제가 많이 써놓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내가 힘드니까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나는 누구같이, 나는 어떤 사람같이 나는 금방 페라리를 탈 거야 라고 희망회로를 막 돌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래전에 투자했던 사람, 오래전에 투자해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둬가지고 뭐 노동의 어떤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어쨌건 뭐 이런저런 어떤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나도 투자해. 근데 그 사람들도 엄청 힘든 지금과 같은 시기를 다 거쳤다고요. 이거는 왜 인지를 안 하냐는 거지. 박상기 암호화폐 금지법 준비 중, 거래소 폐쇄 목표, 이런 뉴스가 이 당시에 나왔을 때 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면 저 말고 더 이전에 투자했던 사람, 아니면 이 당시에 투자했던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2021년 4월 22일 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200개 다 폐쇄될 수도, 이런 얘기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을 가지실까요? 이 뉴스가 나오고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다시 아우러르는, 사람들을 뭐 어루만져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온 건 기정사실이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바이낸스가 뭐 해킹을 당했느니, 바이낸스 계좌가 뭐 동결이 됐느니,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됐느니, 업비트가 어떻게 됐느니, 빗썸이 뭐 어떻게 돼서 뭐 사라지니, 이런 뉴스들이 중간중간에 되게 많았었어요. 지난 과거 사례를 보면.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 짜잘짜잘한 뉴스를 보면서 저야 뭐 그런 뉴스를 하도 많이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뉴스에 이리저리 이제 막 힘드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야. 근데 흔들려서 이탈하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저는 다독거릴 생각은 없어. 근데 그것도 그 사람 팔자야. 사람마다 타고난 돈그릇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그릇을 만들어내지 못하냐는 당사자의 그거예요. 당사자의 의지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30대를 제가 여기 그냥 뭐 겨냥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뭐 투자하면 뭐 이게 용돈벌이다, 미래를 위해서 한다, 가자를 외친다, 나는 신흥 부자 세력이 될 거야,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인생 역전이야, 한 방을 노린다. 이 관념이 아마 가장 클 거예요. 인생 역전과 한 방. 근데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방은 없어요. 한 방은 없어요. 이 과정이 다 있다니까요. 이 과정은 왜 무시하는 거지? 이 과정은 왜 무시하는 거죠? 손흥민이 이 자리에 올라갔을 때 왜 그 과정은 무시하는 거죠? 손흥민이 남들보다 1000배 높은 그 DNA를, 축구선수로서 월등한 DNA를 가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단지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남들 게임하고 남들 놀 때 하루에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연습을 안 하냐? 일관되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뭐 집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외에 뭐 잡기나 막 이렇게 뭐 어떤 뭐 사사로운 거 이런 거를 막 즐기면서 막 남들같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목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노력해서 운도 끌어올리고, 저는 이 사람이 럭키가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본인이
1부터 100까지 본인이 본인의 스스로 노력으로 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 손흥민하고 다른가요?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엘링 홀란, 뭐 살라 유전자적으로 뭐 뛰어난 것도 없잖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98%의 노력이 가미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일관성이 가미된 성실성, 끈질긴 노력, 목적, 의식, 예. 뭐 어떤 이런 단어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나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부자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부자 남편을 나는 남자들도 그런 사람, 제가 이제 가장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 뭐 여자야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남자들이 부자 배우자 만나서 나 인생 역전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은 아마 알 거야. 누가 뭐 의사야. 그러니까 여자네 집이 좀 살아. 그래서 병원을 차려줬어. 그러면 그거에 관한 경영권은 어디로 갈까요?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갈까요? 이게 현실이야. 예. 결국에는 파토나죠. 저는 다 알아 그런 거를. 이게 단적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코인 투자가 됐건 뭐가 됐건 중간 과정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과정 없이 신흥 부자? 자, 어떤 한 사람이 타석에 섰어. 메이저리그 타석에 섰어. 이 사람이 연습도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는데 홈런을 칠 수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전체 구조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지금 명목화폐 시스템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구조를 알고서부터가 그게 기본이 돼야 결국에는 내가 이 투자 시장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시장에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사실은 비트코인이 올라갔으니까 들어왔던 게 아니라 이거 이상한데? 명목화폐 이거 달러? 끝날 것 같은데? 전 세계 뭐 화폐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 저를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주제 넘게 이제 들으실 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목표를 가기 위해선 과정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홈런을 한 방 치기 위해서 손흥민 같이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서는 중간에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가 뭐 뉴스를 보시다가 뭐 아니면 공부를 하시던가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제가 유럽 얘기를 요즘에 많이 드리는데 어쨌건 저쨌건 뭐 다른 대륙보다 유럽에서 아마 문제가 제일 먼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눈에도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이 인플레이션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외에 지중해 국가보다 인플레이션이 높다. 동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뭐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라트비아, 뭐 요런 국가들. 소국이긴 하지만 어쨌건 인플레이션율이 거침없이 올라간다. 그러면 유로존 전체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유로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에서 어찌 보면 저보다 이제 연배 좀 많이 높으신 분들은 이 새끼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땐 그래요. 운이 없는 사람들은 남 탓하기 좋아하고 이게 또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좋은 학교 못 간 거는 내 부모가 나를 과외를 못 시켜줘서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내가 2천만 원짜리 월급쟁이에 있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내 의식의 흐름에 있어서 내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윤정부 때문이야. 아니면 지난 문정부 때문이야. 아니면 더 지난 누구 전 대통령 때문이야. 그러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모든 것은 내 선택이고 내 노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운도 나한테 들어오냐 마냐가 결정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어릴 때부터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세상 한탄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그리고 행운이다. 감사하게 항상 생각을 하고
예. 뭐 하여튼 지금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좋은 일 앞으로 많이 하긴 할 건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따 오후 영상에서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제가 어저께 책을 좀 봐가지고 제가 오늘 괜히 이런 얘기를 많이 떠드는 것 같네요. 자,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